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주는 친절한 K. KBS는 지난주 탐사 K를 통해 4.3 평화기념관 한쪽을 차지하고 있던 4.3의 후유증, 조작 간첩 전시물이 돌연 사라진 이유를 보도했는데요. 저와 함께 취재를 했던 신익환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선 4.3 평화기념관에 있던 조작 간첩 전시물, 이게 어떤 거였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조작 간첩 전시물은 4.3 평화기념관이 지난 2008년 개관할 때부터 있던 전시물인데요. 아시다시피 4.3 평화기념관은 제주 4.3 사건의 발발부터 초토화 작전에 의한 주민학살, 4.3 후유증, 새로운 시작 등 과거 제주 4.3을 통해 평화와 상생을 말하고 이를 인권 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박물관이죠. 그렇죠. 네, 조작 간첩 전시물은 전체 6개의 전시관 가운데 5관입니다. 4.3의 후유증 주제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1965년과 71년, 77년 있었던 제주인 연루 간첩단 사건을 소개하며 4.3을 겪은 제주인들이 이후에도 국가폭력의 한 형태로 억울한 간첩 누명까지 썼다는 것을 설명하던 전시물인데요. 그런데 개관 10주년인 지난 2017년 4.3 평화기념관 부분 리모델링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전시물이 바뀌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유독 조작 간첩 전시물이 사라진 이유를 파헤친 까닭이 있습니까? 네, 최근 재심을 통해 과거 국가가 조작했었다며 무죄로 밝혀진 1977년 제1교포 사업가 위장 간첩단 사건을 보면 연루자 중 한 명이 바로 제주교대 초대와 2대 학장을 지낸 고 김문규 선생입니다. 대학교 학장까지 할 정도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이었을 텐데 어떤 이유로 간첩 사건에 연루됐을까를 알아보다 보니 유독 제주인들이 조작 간첩 사건에 많이 연루됐었고 그 배경이 소위 공산 폭동으로 내몰렸었던 4.3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 건데요. 이 과정에서 4.3 평화기념관에 있던 조작 간첩 전시물이 사라졌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내용까지 포함해서 조작 간첩 전시물을 더 강화해야 할 것 같은데 왜 사라졌을까? 이런 의문이 생겼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조작 간첩 전시물이 왜 사라졌습니까? 네, 그래서 당시 4.3 평화기념관 리모델링을 담당했던 이 전시관 전시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이들이 4.3 평화기념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모두 22차례 회의를 가졌는데요. 회의록을 보니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죠? 네, 2016년 4월 19일 회의록을 보면요. 지금은 행정안전부, 당시 행정자치부가 4.3 평화기념관의 전시 패널 수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 방향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시위원회를 꾸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자부가 직접 수정 사항을 설명했다고요? 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2016년 6월 14일에는 보다 구체적인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도 행자부가 진상조사 보고서 내용 범위 안에서 전시 패널을 수정 요구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전시위원들은 전시는 기본 구상 계획안을 갖고 취지를 검토해야 한다.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패널 교체는 일부 텍스트일 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또 패널 교체 안에 대한 출처와 제한 사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전시위원들과도 접촉을 해봤습니까? 네, 당시 전시위원들과 같이 일일이 전화 통화를 해봤었죠. 네. 3, 4년 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분들도 계셨지만 몇몇 분들은 당시 행자부가 열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는데요. 한 전시위원은 당시 따로 기록을 하지 않아서 정확히 어떤 것을 요구했었는지는 구체적이진 않지만 상당히 불쾌했던 기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전시위원은 4.3 평화기념관이 진보 정권일 때 건립이 되고 이후 보수 정권을 지나면서 일부 전시에 대해 강압적으로 수정을 요구했던 게 있다. 하지만 이걸 수정하면 원칙이 무너지게 돼서 전시위원들이 거부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같이 회의록을 그렇습니다. 봤었는데 이 회의록상에는 제1간첩단 콘텐츠를 더 보강해야 된다, 이런 기록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7년 6월 회의 자료를 보면요. 전시관 5관 제1간첩단 콘텐츠를 보강하자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당시 고 강우규 씨 등 7명의 제1교포 간첩단 사건 재심 재판의 무죄가 유력한 상황에 추후 결과를 담아 국가의 잘못을 명시하자는 제안이 학계에서 잇따랐기 때문인데요. 실제 제주도와 4.3 역사학자 사이 이에 대한 의견 교류가 있었고 준비 작업도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조작 간첩 전시물은 내용 보강은커녕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잠깐 정리해보자면 네. 4.3 평화기념관 리모델링 할 때 행자부가 정확히 어떤 컨텐츠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전시물을 수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이와 동시에 제주인이 연루된 간첩단 사건의 무죄가 잇따라 재심 통해서 밝혀지는 상황에서 관련 콘텐츠 보강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 준비 작업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조작 간첩 전시물은 사라졌다. 이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시위원들은 조작 간첩 전시가 사라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사전에? 아닙니다. 이 전시위원들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이 전시위원회는 일종의 자문기구고 전시 방향 결정은 제주도가 그리고 예산 지원과 총괄은 행자부가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행자부가 당시 예산도 맡았고 총괄을 네. 했다. 그렇다면 조작 간첩 전시가 사라진 배경에 정부 측의 압력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당시 행자부와 제주도 관계자, 리모델링 업체와도 접촉을 해봤는데요. 당시 행자부 4.3 사건 처리과 관계자는 기억나는 게 없다. 기억이 나겠느냐며 오히려 반문하며 답을 피했고요. 당시 리모델링 업체는 비밀 서약을 했기 때문에 말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퇴직한 당시 제주도 4.3 지원과 관계자 역시 기억나는 게 없다며 명쾌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 중간에 들어왔던 또 다른 제주도 4.3 지원과 관계자 말에 의하면 당시 행자부가 기념관 리모델링 관련 예산을 잡고 풀어주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일종의 힌트만 얻고 끝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정확한 기록도 없고 정확한 진술이 없어서 지금은 단순 의혹선에 좀 그친 거는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보도에는 담지 않았지만 또 별도로 확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 측이 이 외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확보해 들여다봤습니다.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이면 그 박근혜 정부 시절 2014년 6월부터인가요? 그래서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근무할 당시를 기록했던 업무 수첩이지 않습니까? 그게 또 당시 정부의 언론 개입이나 탄압을 또 증명하기도 했던 자료로 쓰였는데 여기에 조작 간첩 관련된 정부의 대응 방안도 나와 있습니까? 네, 전체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비망록에 조작 간첩 사건이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 국정원 관련된 내용 사이에 이 문구가 쓰여 있는 건데요. 다만 이 문구와 연결되는 앞뒤 전후 설명이 없어서 명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4.3 평화기념관 조작 간첩 코너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좀 아쉽지만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당시 정부 차원에서 조작 간첩 사건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번 보도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네, 당시 청와대 그 업무 수첩에는 그런 문구만 쓰여 있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이와 관련된 제보나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이 있다면 추가 취재하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신익환 기자 고생하셨습니다.